나는 밀리터리 덕후다. 본격 밀리터리 팟캐스트 밀떡을 시작합니다. 정신 함께 견해 밀떡. 바로 안녕하세요, 박찬준입니다. 안녕하세요, 놀러남자 정명섭 정작입니다. 예, 홍편입니다. 네, 이렇게 더 힘차게 시작된 네. 밀떡이었습니다. 이번 시간 홍 편장님께서 네. 계속해서 소개를 해주시고 계시죠. 코너를 만들까요? 이만총총. 그거 그냥 마치겠다는 거 아니에요? 아, 그런가? 예, 그냥 총기 시리즈로 하시죠. 예. 뭐 편장 이름 하여간에- 따서 홍총 어떻습니까? 총총. 무덤 이름 같네 이러니까. 그래서 예, 뭐 하여간에 총 얘기 이제 나가겠습니다. 뽀롱이 났지만 네네. 총 얘기를 계속 해주시니까 네네. 이번 시간에도 그러지 않을까 추정을 해봅니다. 뭡니까 이번엔? 예, 기관총계의 베스트셀러이자 스테디셀러인 벨기에의 FNMAG를 오. 소개할까 합니다. MAG 하면은 베스트셀러죠, 진짜. 진짜 베스트셀러죠. 네. 좀 궁금했고 예. 또 청취자 여러분들도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 한번 차근차근 우리가 밟아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언제 탄생했나요, 얘는? 이게 1958년에 처음 양산을 시작했어요. 이거 꽤 오래된 총입니다. 이게 근데 이걸 얘기를 하려면 먼저 MG42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왜냐? MG34가 나오고 MG42가 나오고 한마디로 독일에서 기관총의 어떤 운용 개념을 바꿔버렸어요. 그렇죠. 중기관총이자 그렇죠. 경기관총. 네. 그 전까지는 기관총을 여러 종류를 용도별로 나눠가지고 그렇게 운용하던 거를 독일이 기본적인 거 한 종류를 가지고 뭐 경기관총으로 쓰고 뭐 중기관총으로 쓰고 비행기에도 살고 탱크에도 살고 한마디로 약간 과장해서 만능 기관총 개념을 만든 거거든요. 그러니까 업체들이 네. 전쟁이 끝난 다음에 미국이든 소련이든 이 뭐 그다음에 벨기에 FN이든 다들 이게 미래다. 아, 그런 식으로 각자 자기들 나름대로 MG42의 어떤 컨셉을 재해석한 총들을 내놓는 게 미국은 M60이고 소련은 PKM 그리고 벨기에는 FN 맥이 된 거죠. 참고로 서독은 그냥 MG42를 이름만 바꿨습니다. 바꿔서, 네. 예. 그럴 정도로 MG42가 유명하긴 하죠. 그렇죠. 네. 이게 심지어 건담에서도 그 저격용 레이저총 모형이 딱 그것처럼 그렇죠. 생겼더라고요. 예. 네. 근데 재미있는 게 이 FN 맥이 구조는 MG42하고 많이 달라요. 왜냐하면은 이 FN사는 FN 나름대로 어떤 기관총을 만들던 어떤 가락이 있는데요. 그렇죠. 네. 왜냐하면은 1920년대부터 그 존 브라우닝 이 양반이 미국에서는 콜트하고 같이 일하고 벨기에에서는 FN하고 일하면서 두 회사 모두에 자기가 설계한 총들을 만들 권리를 주었어요. 그러면서 그 덕분에 FN사는 그 브라우닝이 만들었던 브라우닝 BAL이라든가 뭐 캘리버 30 이런 기관총들의 어떤 벨기에식 버전들을 만들어서 수출도 하고 그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FN 맥 같은 경우 기본적인 구조는 BAR하고 비슷한 면이 꽤 있어요. 하지만 또 반면에 어떤 캘리버 30의 어떤 공법 이런 것도 많이 적용이 됐고 또 급탄기군 MG42에서 따온 부분도 이런 식으로 여러 총을 짬뽕을 했는데 재밌는 게 있어요. 이 방아틀 뭉치 손잡이 네. 그건 MG42 거를 그냥 바꿔 낄 수가 있어요. 그 정도로 규격이 비슷해요. 거의 비슷하다는 얘기네요. 그럼 아이, 똑같다고 봐야 되나? 똑같다고 봐도 돼요, 진짜.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그 독일제 기관총 그 히틀러의 전기톱이 가지고 있는 뭐 기술적인 부분이라든지 기술적인 부분 모르겠지만 정신적인 부분은 승계를 했다고 보면 맞겠네요. 근데 기술적인 부분도 승계를 안 할 수가 없는 게 2차 대전 중에 FN사는 울며 겨자 먹기로 독일군의 그렇죠. 총기를 납품하고 또 MG42 같은 독일군용 총기 정비도 같이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 두 개 본인이 기존에 만들었던 미국제 기관총 그다음에 그렇죠. 울며 겨자먹기로 창정비하고 만들었던 독일제 기관총의 장점을 혼합시킬 수 있었던 거네요. 그렇죠. 네. 그 둘을 메인으로 이런저런 다른 총들의 장점을 섞어가지고 탄생을 시킨 거죠. 아, 여러 사람들을 매기는 기관총을 만들었네요. 그렇게 되나? 네. 지금 뭐 이게 왜냐하면 1차 대전 때 탄생했던 기관총의 발달사를 보게 되면 조금 더 진짜 인간이 효율적으로 사람을 죽일 수 있는 걸 고민하는 게 느껴져요. 그러니까 MG42 같은 경우는 말씀하신 대로 보병 분대용 기관총으로 사용됐고 차량 탑재용 전차나 하노마그에도 쓰였고 얘기하신 대로 저기 비행기에도 전투기에도 쓰였고, 그러니까 다양한 곳에 이제 맞춰서 효율적으로 만들었던 심지어 중기관총으로도 사용할 수 있었잖아요. 그 그렇죠. 삼각대를 얹으면 그런 방식을 사용한 걸 보게 되면 그 이후에 패러다임은 사실은 이 기관총에서 얼마나 가깝냐 멀어졌냐 이 차이만 그렇죠. 있는 것 같아요. 네. 근데 이 FN맥이 FN사에서 정말 기를 쓰고 만든 거거든요, 딱. 근데 그 타이밍에 기를 쓰고 만들 수밖에 없는 게 그 시기에 유럽이
기관총이 없어요, 사실은. 왜냐면 2차 대전이 끝나고 나니까 2차 대전 때 쓰던 기종들 대부분이 구형이 된 거예요. 컨셉으로 그렇죠. 보나 네. 어떤 실제로 소모로 보나. 게다가 7.62mm 나토탄이 새로 도입이 되니까 그걸 쓰는 총도 빨리 도입을 해야 되는데 그 시점에서 50년대 후반에 유럽에서 그거를 실용적으로 쓸 수 있는 총이 둘밖에 없었어요. FM 맥하고 MG42, 그러니까 MG3. 그렇죠. 근데 MG3은 물론 MG3을 도입한 나라들도 있지만 찜찜하죠. 찜찜한 나라들도 많죠. 프랑스 같은 데 못 쓰지. 프랑스는 결국 독자 모델로 간 거예요. 그렇죠. 그래가지고 영국이 채택을 하고 홈그라운드인 벨기에가 채택을 하고 네덜란드도 채택을 하고 이런 식으로 줄줄이 채택을 하니까 그야말로 나토를 양분하는 기관총이 돼요. 그렇죠. 한쪽은 MG3, 그 다음에 또 반대쪽은 FM맥 이런 식으로 나토의 베스트가 되는데 또 일단 나토를 잡고 나니까 중남미니 아프리카니 중동이니 그렇죠. 쉽게 얘기해서 신생국들이 현대화를 하면서 찾다 보니까 FM맥 밖에 없네라고 거의 그 수준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또 수출해도 대박이 터졌어요. 야, 그래도 그 와중에 MG60을 가져간 나라가 없구나. M60. M60을 가져간 나라가 없구나. 있어요. 대한민국이요. 아, 네. 대한민국을 비롯해서 많은 또 제법 있어요, 사실 M60도. 있죠. 뭐 네. 대만부터 해가지고 네. 미제 무기를 쓰는 나라들은 많이 또 썼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현대전, 그러니까 최근에 또 다시 이제 패러다임이 바뀌는 느낌을 받고 있긴 하지만 이제 현대전에 있어서의 자동화기가 주를 이루고 있고, 그다음에 여기 각자 개인이 자동화기면 옛날로 치면 기관총을 들고 있는 셈이 되는 거잖아요. 근데 여기에 다시 분대나 이제 소대 지원화기가 따라붙어서 이제 화력으로 이제 전진한 병사들을 지원해 준다라는 개념이 이제 완성시키는 게 이제 그 소대나 분대 기관총인데 그게 이제 말씀하신 대로 2개밖에 없죠. 이제 서유럽 기준으로는 그리고 그렇죠. 이제 미국까지 넓혀지면 3개 정도 되는데 저는 뭐 어떤 거 쓸래 그러면 M60보다는 FM맥이. 맥이 낫죠. 이게 네. 사실 미국이 워낙 그 속된 말로 서방진의 오야니까 네. M60이 꽉 잡지 않겠냐고 생각하실 분들이 있는데 M60이 문제가 좀 있었어요. 그러니까 M60 같은 경우는 군에서 요구 조건을 만들면서 좀 현실적이지 못한 요구 조건들을 좀 몇 가지 넣었거든요. 예를 들면 M60은 서서 쏴 자세에서도 편하게 쏠 수 있어야 된다. 이런 식으로 좀 기관총 운용을 좀 이론적으로만 어떤 바라보고 붙인 부분이 좀 있어요. 근데 문제는 그러다 보니까 M60은 총열 교환을 할 때 총열 손잡이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맨손으로는 총열을 못 잡으니까 뭐 성면 장갑을 따로 지급을 했어요. 게다가 그런 건 전쟁터에서 잊어버리는 1순위죠. 그다음에 양각대가 또 이 총구 쪽에 달려 있다 보니까 예. 총열을 빼면은 총이 서 있질 못하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FM-맥 같은 경우 어떻게 됐냐? 우선 총열 손잡이가 따로 있고 예. 서서 쏘는 건 불편하지만 솔직히 누가 기관총을 서서 람보 그리고 무시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네. 메탈 슬러그에서 봤어요. 그리고 예. 또 FM-맥 같은 경우는 이 총열에 이 양각대가 달려 있는 게 아니라 몸통에 달려 그렇죠. 있어요. 네. 그렇다 보니까 총열을 빼도 이 총은 그냥 딱 서 있어요. 이게 타격장에서야 뭐 상관이 없지만 만약에 아래가 진흙밭인데 그렇죠. 총열 빠져가지고 M60은 그러면 총은 또 따로 들고 있어요. 흙 안 묻게. 그렇죠. 근데 FM-맥은 그냥 딱 세워놓을 수 있으니까. 세워놓고 편하죠. 총열 갈고. 그렇죠. 그리고 제가 예비군인가 거기가 제가 있을 때도 그걸 썼으니까. 근데 이게 끼우는 게 생각보다 쉽지가 않아요. 불편하죠. 네, 60에 그러니까 막 야 들고 있어봐 이렇게 끼우는데 이게 막 옆에서 폭탄 터지고 총알 날아가고 막 이런 상황 중에서 똑바로 들고 있어봐 그거 될지도 않고 일단 서서 끼워야 되거든요 이게 세워서. 그렇죠. 그게 네. 또 문제고. FM-맥은 그냥 총 눕혀놓고 총을 싹 뽑고 다시 끼고 맞아요. 이런 식으로 총열 교체가 되게 쉽게 되기 때문에 그리고 제가 군 생활했을 때는 그 이제 소대 기관총이 있었잖아요. 이 성면 장갑이 있었던 적이 없었어요. 다 뭔가 다른 걸로 그렇죠. 쓰죠. 예. 그러니까는 보급품에 목숨을 걸었던 대한민국 군대조차 성면 장갑이 없는 데가 더 많았을 거예요. 그리고 저희는 이제 성면은 발암 물질이라 그렇죠. 아마 금방 네. 없어졌을 거고. 그리고 저희는 장갑을 주면은 보통 철책 있잖아요. 네네. 보수하는데 그렇죠. 썼죠. 네. 예. 사실 창급 부대에서 가장 중요한 무기체계 중에 하나를 지금 다루고 있는데요. 그렇죠. 그래서 이 매그 기관총은 생산이 어느 정도 됐나요? 정확한 숫자 집계는 저도 봐야 되는 물론 게 뭐 워낙 숫자 집계는 그렇겠지만 이게 사실 아직까지 생산이 되고 있으니까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제가 거의 그걸 63년 동안 계속 생산이 되고 있는 겁니다. 게다가 중요한 게 M60 같은 경우는 베트남전에 사실 고장이 많이 났어요. 아주 많이 났죠. 물론 이게 설계 문제보다 뭐 품질 관리라든가 관리 일선 부대의 어떤 교육 부족 이런 문제들이 겹쳐서 한 거긴 하지만 FN-맥 같은 경우는
그때부터 지금까지 그 신뢰성 하나만큼은 아무도 뭐라고 딴지를 안 거는 데다가 더 중요한 거는 M60을 쓰던 미군조차 야 이거 못 쓰겠다. 그러고 1970년대 후반에 먼저 전차용 기관총을 FM 맥으로 M240이라는 이름으로 FM 맥을 채용합니다. 채용했죠. 그러고 90년대 오면은 미 해병대가 보병용으로 쓰던 M60도 M240으로 교체를 하고 결국 미 육군도 야 이거 M60 더 이상 안 되겠다. 그러고 M240을 들여옵니다. 사실 그래서 상당히 그 명성이 있기 시작한 게 바로 미군 채용하면서 더더군다나 더 뭐랄까 세계 시장에서 그렇죠. 상당한 우위를 차지. 이게 좀 억울한 게 사실 90년대까지도 FM 맥은 세계 60보다 훨씬 베스트셀러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왠지 베트남전 때문에 60이 지명도는 좀 더 높았거든요. 람보가 들고 있었잖아요. 그렇죠. 네. 쏘면 근데- 다 맞았잖아요. 그죠? 근데 미군이 들고 가니까 테러와의 전쟁까지 네. 겹치면서 240의 지명도가 외려 그 지난 수십 년 전보다 지난 20년 동안 더 높아져 버렸어요. 참 좀 벨기에 입장에서 억울하긴 하겠지만 뭐 어쨌든 돈은 벌고 있습니다. 근데 확실히 베스트셀러긴 해요. 한 것 같아요. 아니 심지어 2021년 까지도. 5월에도 미군이 계약을 새로 체결을 했어요. 왜냐하면 그동안 테러와의 전쟁 이런 것 때문에 소모 부분이 많이 생겼기 때문에 그걸 보충하기 위해서 M240을 또 추가 도입을 하기로 했어요. 거의 소총으로 따지면 AK랑 거의 비슷하네요, 느낌이. 뭐 서방 세계 기관총계 AK? 그죠. 그렇게 돼 있는 것도 있고 사실은 기관총 중심으로 대표적이었던 게 2차 대전 독일군이었잖아요. 그러니까 기관총을 위해 어떻게 보면 분대가 이제 존재했었다고 할 정도로 중심적이었었는데 맥 같은 경우는 남아프리카 쪽에 아프리카 쪽에서 이제 그 많이 사용을 진짜 했기 때문에 뭐 이제 거의- 아프리카에서도 사실은 문제 없이 작동을 했었거든요. 네. 그렇죠. 아프리카, 인도 뭐 여러 나라에서 했죠. 근데 재미있는 게 미국군과 해병대는 소대하고 중대에서 편성된 무기예요. 네, 네. 영국군은 분대에서 씁니다, 그걸. 그리고 로디지아 군 군대에서 써요. 로디지아 군 스카우트 부대가 아마 4명, 5명 팀 중에 하나가 이제 이 맥을 가지고 이제 스틱이라고 부르는 팀 같은데 그 중에 한 명이 4명, 5명 팀 한 명이 이 기관총을 가지고 이제 운영을 했던 걸로 좀 알고 있었습니다. 참고로 네. 많은 그 소국들, 그러니까 이제 규모가 작은 국가, 유럽의 이제 나토국들도 홈페이지에 말씀하신 대로 영국을 따라서 분대에 지원하기로 쓰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 문제는 있어요. 무거워요. 무겁죠. M60보다도 1kg 정도가 더 무겁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그 얘기를 하려고 했거든요. 이거 들고 행군하면 힘들겠다. 그건 간지로 넘어야죠. 네. 네. 그렇죠. 이거 들고 람보는 못 찍는다 이런 네. 얘기죠. 그렇긴 한데 재밌는 거는 이 스웨덴군 출신이었다가 우크라이나의 용병으로 갔던 그 친구가 쓴 걸 본 적이 있는데 물론 스웨덴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그러니까 FM 맥도 써보고 스웨덴군에서 PKM도 우크라이나에 써왔는데 둘 다 좋은 총이다. 그리고 들고 다니는 건 분명히 PKM이 더 낫다. 3kg나 가져가보니까. 그렇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보고 둘 중 하나만 고르라고 하면 자기는 FM 맥을 쓰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왜냐하면은 더 튼튼하고 더 편리한, 무거운데도 불구하고 사용 편의성은 더 좋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오랜 기간 동안에서 어떻게 명성을 유지하고 베스트셀러 유지하는 게 FN사의 유지 보수도 그렇죠. 상당한 영향력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좀 실력도 있고. 있죠. 그리고 또 워낙 오래 쓰다 보니까 경량화 버전도 나왔어요. 한 거의 2kg 가까이 무게를 줄인 M240L, 그러니까 L은 라이트죠. 그렇죠. 이게 현재 미군에서 쓰고 있고요. 그렇죠. 미군에서 그걸 더 많이 쓴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렇죠. 네. 지금 그렇기 때문에 FN에서 최근에 되게 가벼운 경량 기관총, 6kg도 안 되는 5.몇 kg짜리 기관총을 만들긴 했습니다만 이 60년 넘은 이 FM 맥도 생산을 중단할 생각은 없다. 이러고 있습니다. 지금. 왜냐하면 기관총이 너무 가벼우면 그거대로 좀 문제가 생길 것 그렇죠. 같은데요. 네. 아무래도 지속 사격이라든지 아니면 반동이라든지 뭐 지속 사격 문제가 제일 크죠. 아무래도. 그렇죠. 네. 그렇죠. 예, 저도 케이스를 써봤는데 한 200발 연속으로 쓰니까는 총열이 아주 빨개지더라고요. 뭐 200발 쏘면 그건 빨리 빼서 땅으로 갈아야 돼요. 예, 그 옆에 물이 흐르고 있어가지고 물에다 집어넣으니까 물을 뿜던데요, 찍찍찍. 막 김 나오죠. 막 그거 스팀. 그 총열 이렇게 되면 조선시대 저희 고문하는 거 아니에요? 거의 그런 인두로 느낌인데. 지지는 것처럼? 아, 그거는 좀 네. 근데 사실 기관총 하니까 저는 뭐 한국군에서는 이제 M60이 우리 시대에는 네네. 그랬으니까 제 그 생각이 나네요. 그 부대에서 방음 사격장에서 네네. 좀 남아가지고 쐈어요. 총알이 남아가지고 네네. 탄 소비하는. 예, 탄소비하느라고 좀 하는데 상병 때 저한테 이제 그 기회가 와가지고 딱 한 번
딱 한 번 써봤는데 이게 밀덕이냐 아니냐의 구분이 네. 탄소비하라고 그랬을 때 아 귀찮아. 냐 네. 드디어다라고 하냐 네. 그러니까 그 차이라는 농담이 있어요. 제가 그때 밀떡인지 아닌지는 나 자신도 모르죠. 네, 참 저 전 얘기인데 괜히 그냥 좋더라고요. 일코 네. 하셨을 때 아닌가요? 응? 일코라고 해요. 일코. 일반인 아. 코스프레. 저희도 참고로 1000발 정도가 남아가지고 다들 이제 K3를 다 수청수잖아요. 아니면 유탄수. 네네. 저는 이제 그때 유탄수를 하고 있었는데 예. K3 서브사랑 그래가지고 제가 나가서 한 거의 200발 갈겼거든요. 예, 북한군 그 모형 거기다가 거의 벌집이 되도록 그죠. 썼는데 네. 대대장님이 굉장히 흡족해하셨어요. 뭐. 그렇죠. 잘 쐈구나. 네, 네. 그래가지고 미국에서 농담이 이 조정관 연발 위치를 뭐라고 그러는지 아세요? 뭐라고요? 펀 스위치. 아, 한 번만 알겠다. 네, 네. 자 이렇게 맥이라고도 하고 맥에 대한 그 이야기를 계속 하고 있는데요. 그 기관총의 정말 태동은 역시 MG42를 얘기를 꼭 하셨어요. 그렇죠. 네. 사실 MG42가 대단한 것 같긴 합니다. 대단하죠. 네, 다시 한번 또 얘기 드리면 예. 대단한 것 같고. 자 이렇게 기관총의 오늘은 그 베스트셀러인 그 맥 기관총에 대해서 말씀드렸고요. 이 정도면 우리나라에서도 도입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 K12를 예. 만드는데 K12는 FM맥은 아닙니다만 뭐 나름 좋은 총이 한국형- 되려고 노력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또- 것도 있고 네. 사실 그 한국군은 우리 국군은 너무 그 규모가 크기 때문에 여러 가지 그런 면에서 들여오고 싶어도 좀 고민이 되는 부분이 있대요. 아. 그래서 그렇기도 하고 또 하나 좀 비슷한 건 우리도 좀 프랑스처럼 좀 우리 특히 이제 소화기류 이상의 중화기 이 정도는 우리 손으로 만든 무기 체계로 근데 정작 그 프랑스는 독자적인 총기 개발 다 포기했습니다. 그러니까 뭐 근데 이제 아까 이제 프랑스 얘기를 하셨으니까 그런 것식으로 우리가 이제 좀 독자적인 그런 아니, 재밌는 게 프랑스도 90년대까지는 완전히 독자 개발한 총기만 썼는데 2000년대부터는 그 기관총도 맞아요. 지금 FM맥 같은 외제를 들여오고 있습니다. 지금. 그렇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번 시간 또 소개를 해드렸고요. 다음 시간에도 아무래도 총기 쪽이지 않을까 싶은데 네, 뭐가 네. 총기로 또 가야죠. 모르겠습니다. 예. 자, 여러분 흥미로운 또 총기에 대해서 여러분 스스로 또 알고 싶은 게 있으시면은 댓글을 달아주십시오. 그러면 저희들이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번 시간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정치와 함께 경례 밀떡!